안녕하십니까. 2019년 2차 시험 앞두고 형사소송법 최신 판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여러분 인강에 올라오시는 거 보시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원래는 16번이 중요한데 지금 양가로 20번 이게 더 중요해요. 판사가 저번에는 한번 저희가 인강으로 한번 소개를 했죠. 영장에 서명 날인이라고 이름도 직접 쓰고 도장도 찍어야 되는데 서명까지는 했고 뭘 안 했냐면 날인 안 한 판례 있어요. 그거는 또 인강이 아니고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서 설명했죠. 영장 자체는 유효하지 않지만 그로 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한 것은 적법하다. 그래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말이 좀 거지 같은데. 자, 어쨌든 읽어드리면 첫 줄에 있죠.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 두꺼운 것이 절차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절차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 결국은 유죄 증거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20번은 저번에 한 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봐두시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양가로 26번에 재심은 불이익 변경 금지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재심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쟁점인데 재심에서 공소장 변경 같은 거 할 수 있을까? 이게 쟁점이에요. 2019년 6월달 나온 판례인데 공소장 변경에서 피고인에게 별개 사실 추가하는 거 불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소장 변경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다른 사건하고 병합하면은 재심에서 형이 더 세게 올라갈 수 있죠. 다른 사건 병합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중요 판례니까 꼭 양가로 26번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가로 26번 설명드리면 읽어드릴게요. 자, 재심 심판 절차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구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별개의 병합사건 심리하는 것도 형사사건 병합하는 것도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세부적인 거로 가볍게 보시면요. 얼마 안 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가로 12번은 자, 변호인 대리하는 자도 접견교통권이 있느냐. 자, 변호인도 우리 판례 쌍용자동차 변호사 판례에서 배운 것처럼 변호인도 접견교통권이 있고 변호인 대리하는 자도 접견교통권이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변호인뿐만 아니라 대리하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도 봐두시고요. 양가로 16번, 양가로 17번 뭐 연결되는 쟁점인데 교도소에서의 접견교통권은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교도소는 교도소장, 구치소장이 정하는 게 맞아요. 자, 다만 2번 지문 쟁점에서 1번에 있죠. 두 번째 줄에 수용자에 대한 접견 신청이 있으면 교도소장, 구치소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2번 별표 치시고 그 다음 중요한 쟁점입니다. 교도소, 구치소에서도 피해자 신문하거든요. 그럼 피해자 신문할 때 그때 피해자 신문할 때 접견할 사람을 누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그때도 교도소장, 소장, 구치소장이 결정하느냐, 피해자 신문의 주체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결정하느냐. 자, 이때는 교도소에 있다 하더라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결정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이번에 네 번째 줄 있죠. 그때는 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결정한다. 자, 양가로 17번. 자, 보시면 요거는 뭐 가볍게 보시면 수용자의 접견은 있죠. 근무시간 09시부터 18시 내에 한다. 라고 형집행법이 규정되어 있지만 자, 또 마찬가지예요. 교도소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신문할 때는 그때는 9시부터 18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은 그 시간 이후에서도 접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양가로 18번 연결쟁점이죠.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해자를 검사가 신문합니다. 그럼 검사가 접견 여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변호인 대리하는 자가 접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접견해줘야 돼요. 접견해줘야 되는데 접견 안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접견권에 대한 침해이다. 헌법상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라는 판례고요. 양가로 19번 뭐 전문심리위원 관련 판례는 뭐 전문심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야 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라.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21번은 뭐 최신 판례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했던 판례들이에요. 판결문에 적힌 것, 판결서에 적힌 것과 판사가 판결에 있는 걸 낭독하죠. 판결 선고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우선해야 되냐. 판결문에 징역 10년 돼 있는데 판사가 낭독하면서 판결하는 것에 징역 5년 써 있어요. 그럼 판결문이 우선하는 게 아니고 판사가 말한 거, 판결 선고한 게 우선하는 겁니다. 자, 양가로 22번 뭐 약식명령 확정된 뭐 배너 광고, 배너의 구매 개수와 시술 후기를 허위로 게시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의료법 위반 관련해서 뭐 그 의사에게 수수료 받아 먹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시광고법 위반하고 의사한테 수수료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기판력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은 의사에게 수수료 받아먹은 거 의료법 위반으로 또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고요. 양가로 23번 재심 대상 경우 판결이 위헌 위법 사유로 당연 무효이다. 자, 이때 판결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2번은 아주 옛날에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멸시된 경우에도 존재하지 않다 하더라도 판결 자체는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양가로 24번 재심 청구받은 법원이 재심에 필요한 사유를 재심 이의 청구 이의 의무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엄격한 증명이냐 자유로운 증명이냐의 쟁점인데 소송법적 사실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증명이라는 판례고요. 양가로 25번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후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판례고 양가로 27번도 읽어보시면 선행행위 있고 후행행위 있습니다. 후행행위에 대한 상습성은 선행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확정 판결 그 재심 청구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줄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가 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동일한 습격에 의한 후행행위의 범죄가 자, 재심 대상 판결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자, 이거는 전의 행위가 후행위 기판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후행행위에 대해서 뭐 판결이 있으면 기판력이 미칠지가 쟁점이지 선행행위에 대해서 후행행위 있다고 해서 선행행위에 대한 확정 판결이 뒤에 있다고 해서 기판력이 거꾸로 가서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유죄 확정 판결 기점으로 해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란 판례입니다. 27번은 좀 디테일한 얘기인데요. 이건 가볍게 보시고요. 26번 판례에서 그 오히려 조금 더 자,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구하는 공소장 변경 같은 거 허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형사사건 다른 거 병합하는 거 피고인에게 불이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다. 26번을 좀 더 자세히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사소송법도 최신 판례, 2019년 최신 판례를 정리했고요. 아마 시험 보시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꼭 좋은 결과 맺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